팔을 들었는데 이렇게 둥그렇게 젖어 있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냄새가 나는 것을 액취증이라 하고, 이렇게 보통 사람보다 땀이 많이 나는 것을 다한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불편감도 주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흰색이나 회색 티셔츠를 잘 입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데 누렇게 뛰어가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편감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액취증이나 다한증을 치료하는 기존의 방법은 수술과 시술이 있는데요. 수술로는 냄새가 나는 이 에포크라인하고 에크라인 땀샘을 영구적으로 없애는 방법인데요. 그거는 이제 끌어내는 방법도 있고, 열을 가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그 부위를 절개해서 아예 없애주는 이런 방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흉터가 남는다든지 시술하고도 여기에다가 고정한 상태에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런 불편감에도 불구하고 1차 치료로 이제 성공할 확률이 50에서 한 70%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톡스인데요. 보톡스는 이제 보통 손이나 발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 이 시술을 받는데, 시술 받을 때 상당히 고통스럽고 이 기간이 4, 5개월로 짧아가지고 자주 맞아야 되는 불편감이 있었죠. 보톡스는 냄새에 대해서는 전혀 작동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것이 이 미라드라이 프레쉬인데요. 이거는 VAC 다 받았었는데, 땀하고 그 냄새는 한 평균 82%에서 조절이 되고, 제모는 70에서 75%에서 한번 받게 되면 영구적인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미라드라이를 다한증, 액취증에 강력하게 추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미라드라이 프레쉬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재발되는 것이 아니라, 에크라인 땀샘, 에포크라인 그 냄새샘을 영구적으로 파괴해서 시술한 부위에서는 다시는 냄새가 나지 않고 땀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회 시술로 평균 82%에서 땀샘과 냄새샘을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건데, 이 정도면 아주 영구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라드라이 프레쉬의 효과는 시술 직후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일주일간은 아예 땀이 안 나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서 조금씩 나는데, 그것이 약 82%에서 영구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라드라이는 주 부위가 겨드랑이입니다. 그래서 겨드랑이에 땀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제모를 위해서 가능하고요. 액취증이 겨드랑이에 있는 분들은 또 회음부에서도 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그 부위도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땀이 많이 나는 가슴이라든 등, 엉덩이, 타구니 이런 어느 부위든지 가능은 하지만 국내에서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미라드라이 프레쉬는 시술을 했다고 해서 보상성 다한증이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보상성 다한증은 손바닥 다한증을 수술했더니 등에서 땀이 나요. 발바닥 다한증을 수술을 했더니 엉덩이에서 땀이 나요. 이런 증상들인데요. 이러한 보상성 다한증은 내시경 흉부 교감신경 절제술을 수술을 한 사람의 경우에만 나타나게 됩니다. 미라드라이는 이러한 신경절을 손상하거나 절제하는 수술이 아니라 땀샘이나 냄새샘 그리고 모낭이 있는 그 부위만을 타겟으로 해서 온도를 한 70도 이상 이렇게 해서 영구적으로 그 조직을 파괴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이런 보상성 다한증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죠. 기존에 땀을 많이 흘려서 내가 과연 다한증이냐 이렇게 너무 궁금하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땀 검사가 필요하겠지만, 대개는 이미 본인이 다한증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굳이 검사를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다한증 검사는 내가 이제 온몸에 운동을 해서 열을 내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열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검사 자체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할 필요는 없고요. 시술하고 나서 3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땀 검사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시술 받은 부위가 땀샘이 파괴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술 받은 부위와 시술 받지 않은 부위가 이렇게 명확히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딴 검사를 통해 가지고 시술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고 2차 시술을 우리가 또 계획해 볼 수가 있겠죠. 대부분 하게 되면은 이 마이크로웨이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시술한 부위에서는 영구적인 어떤 파괴를 가져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에크라인 한선이라든지 에프코라인 한선이 위치가 사계수로 삼는 그 층에 존재하지 않고 너무 피부 얇게 존재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깊게 존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마이크로웨이브를 뺀다고 해도 그 층은 인디케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2차, 3차 시술을 해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미라드라이 프레쉬는 마취할 때만 약간의 불편함이 있고 마취가 끝나고 나면 시술 끝날 때까지 편안한 시술입니다. 시술을 마취가 풀리고 나면 개인차에 따라서 다음 날까지는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거의 통증이 사라집니다. 여기에 투메센트 용액을 넣었기 때문에 그 붓기가 중력에 따라서 어떤 분은 팔 쪽으로 내려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 가슴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먹먹함이라든지 이런 붓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7일 내로 대부분의 어떤 큰 붓기는 사라지게 되고 태한 어떤 잔붓기들은 대개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거의 원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감각이 좀 떨어졌다 하는 이런 증상들은 대개 이제 한 3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전혀 불편함 없이 원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액지증이라든지 다한증 이런 질환으로 많이들 왔었어요. 근데 요즘은 액지증, 다한증 환자가 아니라도 땀이 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한테 그런 것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겨드랑이에 냄새가 많이 심하신 분들은 그 Y존에서도 냄새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프레시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셔서 편하게 상담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액지증은 이렇게 가을 겨울이 되면은 더 심해지는데 지금이 딱 좋은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미라드라이 프레쉬로 뽀송뽀송한 사계절 보내세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